안녕하세요. 모든 D&D 팬들이 기다리고 있는 영화 던전 앤 드래곤 도적들의 명예의 개봉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공개된 트레일러들을 자세히 분석해보면서 흥미롭지만 놓치기 쉬운 디테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의 형태와 바다를 인접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이 도시는 네버윈터로 보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중앙의 성은 캐슬 네버일 겁니다. 네버윈터는 D&D 5판의 기본 세계관인 포가튼 렐름에 등장하는 대도시 중 하나로 페어룬 대륙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유서 깊은 역사를 가진 문화의 중심지였지만 1년의 재앙으로 몰락했다가 최근에 재건된 곳이죠. 네버윈터 나이츠나 네버윈터 온라인 같은 게임에서 주 무대로 등장한 전적이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네버윈터는 5판의 공식 시나리오인 라이즈 오브 티아멘, 프린스 오브 아포칼립스 등에서 등장하며 스톰킹 썬더에서 직접 방문해볼 수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캐슬 네버 바로 옆에 커다란 아레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네버윈터를 다룬 공식 책에서 이와 같은 거대한 경기장이 언급되거나 등장한 적은 없죠. 공식 지도에도 나온 적이 없고요. 아레나와 입구 조각상의 온전한 상태를 볼 때 영화 시점에서 최근에 건설된 오락시설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현재 도시의 군주인 로드 프로텍터, 다걸트 네버엠버가 민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만들었을지도 모르죠. 만약 정말 핵심 도시가 네버윈터라면 이곳은 네버윈터를 둘러싸고 있는 네버윈터 숲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숲은 영화의 메인 빌런인 테이의 레드 위저드들이 드레드링이라는 의식을 치르기 위해 요새를 건설했던 장소이기도 하죠. 이곳에는 상악한 생명체로 가득 찬 지하세계, 언더다크로 이어지는 복잡한 동굴망도 있습니다. 실제로 팔라딘이 깊은 굴 속으로 뛰어내리는 장면을 보면 주인공들은 언더다크로 향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네버윈터 주변에만 국한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트레일러 중간에는 얼음 황무지와 얼어붙은 황야에 서 있는 탑이 나오죠. 이곳은 네버윈터에서 북쪽으로 멀리 떨어진 아이스윈드 데일 지역의 레벨스 엔드인 것 같습니다. 아이스윈드 데일은 현실의 시베리아 북부에 해당하는 춥고 황량한 지역입니다. 텐타운즈라는 작은 마을 연합을 제외하면 바바리안과 몬스터들로 가득 찬 곳이죠. 이곳은 게임 아이스윈드 데일 시리즈와 포가튼 렐름 시리즈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영웅 드리즈트 두어덴을 탄생시킨 소설 아이스윈드 데일 트릴로지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레벨스 엔드는 이곳에 위치한 탑으로 군주연맹의 통치권에 위협이 되는 심각한 중범죄자들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사방이 얼음과 유빙의 바다뿐이기 때문에 탈옥이 거의 불가능한 장소죠. 이 장소들은 5판 시나리오인 아이스윈드 데일 라임 오브 프로스트 메이든에서 직접 방문해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과거 회상에 등장하는 장면일 수도 있고 주인공들이 누군가를 탈옥시키기 위해 방문하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주인공들의 여정이 언더다크로 이어지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대머리 남성의 조각상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조각상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간보다 훨씬 땅딸막한 비율을 가지고 있지만 덩치는 주인공들의 2배에 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악한 성향을 가진 지하 드워프, 듀에르가들의 조각상입니다. 듀에르가는 회색 피부의 대머리인 경우가 많고 평소에는 일반적인 드워프의 크기지만 일시적으로 자신의 덩치를 2배 이상 키울 수 있는 사이킥 능력을 가지고 있죠. 지하 대장간을 연상케 하는 배경과 곡물을 바치는 듯한 모습의 듀에르가 조각상들을 보면 이곳은 듀에르가들의 도시 그레클 스터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크리스 파인이 연기하는 에드기는 바드입니다. 능청스러운 태도와 그가 메고 다니는 류트 등은 전형적인 바드의 이미지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그의 주무기가 정말 류트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레드 위자드와의 짧은 전투씬을 보면 그가 류트를 거꾸로 잡고 때릴 준비를 하는 걸 볼 수 있죠.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그가 하퍼즈 핀을 차고 있는 장면이 있다는 점입니다. 하퍼즈는 폭군을 몰아내고 세상의 선함을 수호하고 악으로부터 무고한 이들을 지키려는 비밀 결사 조직입니다. 5판의 여러 시나리오에서 주인공들을 지원하는 메인 세력으로 등장하기도 하죠. 어쩌면 에드기는 하퍼드 소속이었지만 모종의 이유로 조직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저스티스 스미스가 연기한 사이먼은 소서러입니다. 그의 풀네임은 사이먼 아우마르인데 제작진이 밝힌 바에 따르면 포가튼 렐름의 전설적인 위자드 엘민스터 아우마르의 후손이라는군요. 엘민스터는 페어룬 대륙에서 모르는 이가 없는 살아있는 전설이고 포가튼 렐름 세계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 중 하나죠. 쉽게 요약하면 포가튼 렐름 버전의 간달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사이먼이 와일드 매직 소설어고 트레일러에서는 어리숙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와일드 매직 소설어는 완전히 통제가 불가능한 혼돈의 마법의 힘을 갖고 있어서 종종 와일드 서지라고 불리는 마법적 폭주를 일으키곤 합니다.
전설적인 마법사의 후손이면서도 경험이 부족하고 불안정한 재능을 갖고 있다는 점이 사이먼의 핵심 캐릭터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작품의 메인 빌런 집단은 테이의 레드 위저드로 보입니다. 이들은 페어론 동부의 테이라는 국가를 지배하는 마법사 집단입니다. 레드 위저드라는 이름처럼 새빨간 로브와 마법적인 힘을 강화하기 위해서 문신을 새긴 대머리가 특징이죠. 이들은 노예를 부리고 악마를 소환하며 끔찍한 실험과 의식을 치르고 언데드 군대를 이끄는 등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집단입니다. 레드 위저드는 이전에도 사악한 리치 스자스 템의 명령에 따라 여러 번 네버윈터를 위기에 빠뜨린 적이 있습니다. 주 배경이 네버윈터라면 아주 적절한 빌런인 셈이죠. 참고로 레드 위저드의 일원이었던 발린드라 섀도우맨틀이 언데드 군대를 이끌고 네버윈터를 공격했던 시기는 네버윈터 온라인의 프롤로그 부분을 통해 경험해볼 수 있습니다. 트레일러 중간에는 테이의 폭군이자 레드 위저드의 수장인 전설적인 리치 스자스 템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드레드링이라는 끔찍한 의식을 치러서 신이 되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있죠. 1451년에 네버윈터를 파괴했던 호테나우산 폭발이나 1479년에 있었던 언데드 군대의 네버윈터 침공도 이 의식과 관련이 있었죠. 지금까지 네버윈터를 노린 그의 계획은 여러 영웅들의 활약으로 번번이 실패했지만 이번 영화에서도 다시 사악한 음모를 꾸미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스자스템은 주인공들이 상대하기에는 너무 강한 상대라서 이번 작품에서 직접 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대신 마블의 타노스처럼 이후 영화를 위한 강력한 흑막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레일러에는 D&D의 상징적인 몬스터들도 다수 등장합니다. 사물로 위장해 있다가 방심한 모험가를 잡아먹는 미믹, 빛을 왜곡시켜서 실제 위치를 착란시키는 특성을 가진 디스플레이서 비스트, 산성 브레스를 뿜는 블랙 드래곤, 외국에서 특히 인기가 많은 올빼미 머리를 한 곰, 아울베어도 등장하죠. 흥미로운 부분은 주인공들이 디스플레이서 비스트의 공격을 피해 사각 덩어리 속으로 뛰어드는 장면입니다. 덩어리 안에 해골로 보아 이건 반투명한 우주인 젤라티너스 큐브일 것 같습니다. 젤라티너스 큐브는 생명체를 집어삼킨 뒤 강력한 산성 소화액으로 분해시키는 몬스터죠. 주인공들이 산성 저항을 가지고 있어야 할 텐데요. 트레일러에서는 다양한 마법도 등장합니다. 레드 위저드가 사람들을 막아내는 주문은 월 오브 포스처럼 보입니다. 레드 위저드들은 여럿이서 함께 협동해 고레벨 주문을 시전하는 서클 매직이란 능력을 사용하기도 하죠. 이 테이안 나이트는 검의 화염 속성을 부여해 강화하는 캔트립, 그린 플레임 블레이드를 시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기로 변해 아울베어의 공격을 피하는 주문은 미스티 스텝, 공격을 막아내고 있는 주문은 쉴드, 땅에서 커다란 손을 만들어내 날리는 공격은 막시밀리앙의 어슨 그랩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트레일러에서는 시체를 일으켜 제한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망자와의 대화 주문도 등장했죠. 이 주문을 사용하다 보면 흔히 발생하는 실수도 웃음 포인트로 등장합니다. 이렇게 높은 재현도를 보면 작중에서 등장할 다른 주문들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레일러의 임팩트를 담당하는 아주 뚱뚱한 레드 드래곤은 템버 차우드가 확실해 보입니다. 그레클스터그의 웜 스미스, 영원한 불, 불꽃의 아버지 같은 칭호를 가진 템버 차우드는 지하 드워프 듀에르가들의 도시인 그레클스터그에 살고 있는 거대한 어덜트 레드 드래곤입니다. 그는 그레클스터그에서 태어났고 브레스로 도시의 대장간에 불을 지펴주는 대신 금화와 식량을 제공받으며 나태한 삶을 보내고 있죠. 지하도시 그레클스터그가 네버윈터에서 그리 멀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곳이 언더다크 모험의 주 무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템버 차우드는 오판 시나리오 아웃 오브 어비스에서도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던전 앤 드래곤 도적들의 명예에서 흥미로운 요소들을 짚어보았습니다. 영화가 고증에 상당히 신경을 쓴 것처럼 보인다는 점과 오판 시나리오에서 등장한 장소와 요소들을 활용한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네요. 실제 영화가 개봉하면 또 얼마나 많은 이스터 에그들을 찾을 수 있을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이후 영상에서는 이번에 언급했던 여러 요소들을 따로따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